자, 여러분들 교과서 271페이지를 봅니다. 그 271페이지에 3번에 등기필 정보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그게 의에 우리가 이제 의에 보세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찾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합시다. 새로운 자르세요. 권리에 관한 등기 이래 나왔어요. 그래 놔놓고 자, 여러분들 294페이지를 가보겠어요. 274페이지. 네, 294페이지라고 했어요. 274페이지. 자, 274페이지에 보면은 6번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래 나오죠. 그죠? 등기 완료 후의 절차.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등기필 정보 작성. 자, 또 그래가 27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작성 대상 이래가 동그라미 1, 권리에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그럼 큰 2번에 지력소관청의 통지 제목만 줄 것이에요. 갈로 3번에 세무서의 통지 제목만 줄 것이에요. 자, 요리로 오세요. 우리가 공시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3개 중에 1개를 공부를 합니다. 1개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해, 복잡.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자,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심사가 있어요. 등기, 실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가 있어요. 이걸 2개로 나눕니다. 2개로 나눈다 이러면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자, 봐봅시다. 요거 실행이죠. 실행이라는 말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등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는 심사잖아요. 아직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요 3개 단계에서는 아직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기 전의 상태라. 그럼 요 3개를 대표하는 글자가 신청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등기 무슨 자를 배운다? 의무자를 배운다. 그 말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나와 있었을 때 신청 파트에서 키는 의무자를 키로 공부를 합니다. 의무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리 해보세요. 여기 이제 요리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어가 제출한다, 제공한다, 첨부한다 요런 용어가 나오면 현재 신청 단계고 출제 이유는 의무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무자를 묻고 있어요. 자, 2번째 실행이죠. 그럼 실행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등기가 됐다라는 말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말이라. 그럼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글자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딱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했어요. 자,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라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무슨 인이다? 매수인이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할 때 갑은 무슨 자? 의무자예요. 을은 무슨 자? 권리. 자, 그럼 정리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의무자냐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가지. 그럼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받았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 을은 매매 대금을 줬지. 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요거 하나. 자, 2번째. 인감 하나만 갖고 공부하겠어요. 인감 하나만 갖고 상식선에서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둘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상식선에서는 자, 누가 제출한다? 여러분들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합니다. 매수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썼냐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출, 제공, 첨부 이 말이 나오면 신청을 묻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를 묻고 있다? 의무자를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인감증명서 제출은 누가 한다? 의무자가 한다. 의무자.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요리해 보세요. 갑하고 지금 또 다시 갑이 의무자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그냥 쉽게 하는 거지. 매매대금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때는 누가 키다? 의무자가 키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을 신청했어. 했다면 이제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지. 맞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죠? 그럼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 그럼 요거 이제 요거 딱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자꾸 용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뭐다? 표시지. 무슨 관계? 권리.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다. 있지. 자, 요게 딱 됐죠. 그럼 요리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권리. 그럼 요 부동산 표시를 있잖아요. 요래 그대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하나를 대놓고 할게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무슨 구, 을구. 그러면 요게 어디에다 간다? 표제부. 이는 무슨 구? 갑구. 이는 무슨 구? 을.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는 어디다 갑니까? 표제부다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글자 3개만 딱 갖고 갑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 부동산 표시자가 딱 나오면은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다르고 이거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이거는 뭐다? 권리. 칠판에 잠깐 나옵니다. 항상 요 그림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럼 요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은 부동산이다, 사람이다,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게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다, 권리다, 부동산이다, 권리다, 권리. 권리를 나타내는 거는 갑구, 무슨 구, 을.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권리자가 딱 나오면 갑골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 뭐라고 한다? 표시. 그럼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쓰는 때 표시의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표시가 나오거나 표시의 등기가 나오면 전부 다 뭐를 말한다? 표시. 이거는 요 세 글자는 같은 말이다. 이 말. 여기는 무슨 자가 있다? 권리. 요거 딱 떼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책에 여러분들 잠깐만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71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271페이지 가면은 등기필 정보를 다 제가 설명을 지금 그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면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럼 새로운에서 잘랐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죠. 위에다가 갑구, 무슨 구, 을. 그 갑골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표제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답만 나갑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권리관계에서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자, 우리가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자, 시작.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됐죠? 그럼 이제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이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소유권 뭐다? 이전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로 보세요.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럼 요거를 갖고 제가 설명할게요. 설정을 갖고 설명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됐거든.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1.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됐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권자 송윤아 이래 됐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그래가 전세금이 5억이다. 전세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전세권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다?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등기자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요 세 개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기입 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했다.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했다. 이게 무슨 얘기다? 기입 등기. 그러면 이제 번호등기 설정되게 했는데 이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거 없다는 말은 전세금이 몇 억입니까? 5. 그럼 바로 적어줬어. 전세기간이 몇 년이다? 2년. 바로 적어줬어. 그러면 손댄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전세금을 5, 예를 3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을 수 뭐다? 있지. 이름을 송윤잔대 송윤아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를 배웠냐면 요 6개 등기는 요게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배운다. 불일치하는 걸 배운다. 불일치. 항상 일치하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 앞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뭐다? 경정, 뭐다? 변경, 뭐다? 말소, 뭐다? 말소 회복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멸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변경,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6개는 요게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배운다. 불일치하는 걸 배운다. 불일치. 자, 요때 요 경정 변경 있죠. 요거를 제가 잠깐 가져옵니다. 경정 변경이라면 여기도 변경이 있죠. 잠깐 가져옵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이죠. 칠판 오세요.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값걸고다 표제. 이건 표제부가 아니고 전세잖아요. 전세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 두 개죠. 그럼 요거 자 읽어보세요. 밑에 그 중간 거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 칠판을 봅니다. 요 세 개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우리가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 맞죠? 네. 그럼 요거 있죠. 요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밑에 거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요거 두 개가 나누어진다는 거 이해하겠죠? 그럼 요 세 개 있죠.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요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뭐다? 권리의 변경. 그럼 제 말은 이름을 송윤잔대아로 잘못 적었어. 이름을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전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글자를 잘못 친 거를 고치는 거는 전세권이 변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전세금이 3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었어. 이걸 수정한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 이런 거를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거는 새로운 등기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등기가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합니다. 전세금 끝났어. 끝났다면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이 지우는 거잖아요. 말소지. 그럼 새로운 등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말소 회복은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할게요. 바로 할게요. 2번에서 1번을 말소했거든.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정확하게 하면 3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1번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다시 쓰면 되는 거라. 이해하죠? 요게 시작 말소 회복. 그럼 요거 몇 번이 됐다? 1번. 옛날 번호 1번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다. 그럼 말소 회복은 새로운 등기다. 옛날로 그대로 갔다? 그대로. 그럼 새로운 등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보세요.
요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부동산 표시죠. 표제보다 값 걸고다 표제. 그러면 요 위에 네 개는 값 걸고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표제부이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요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요거 시작. 멸시. 그럼 칠판 오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거든. 무슨 관계가 있다? 권리.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잘해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럼 이게 없어지죠. 이거는 무슨 등기란다? 멸실 등기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죠. 이는 무슨 등기란다? 말소. 그럼 쉽게 봅시다. 여러분들 소유권이 왜죠? 전세권이죠. 전세기간 끝났어. 전세기간이 끝났다는 말은 뭐가 소멸이 됐다? 전세권이 소멸이 됐지. 그러면 말소된 계획이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저당권 설정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거든. 돈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저당권을 지워야 돼? 안 지워요? 지워요. 그럼 잘해야 됩니다. 권리를 없애는 거는 시작. 말소.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는 시작. 멸시. 그럼 이거는 표제부에 한다. 값 걸고 한다. 표제. 이런 값고 무슨 거? 한만답니다. 등기필정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는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세 개 등기를 시작. 기입.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게 시작. 기입. 그럼 요거는 새로운 등기 2단이다.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결론을 딱 짓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등기필 작성 새로 할 겁니다. 작성하는데, 답입니다. 여기서는 작성 안 합니다. 요 세 개만 한다. 요 세 개만.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요 세 개만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아, 요거 지우면 안 되는데. 열어보세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키를 딱 잡아놓으면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등기필 정보를 설명을 할게요. 해놓고 해봅시다. 해놓고 해봅시다. 요리로 오세요. 해놓고 해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등기필 정보거든. 등기필 정보죠. 그럼 여기 오세요. 등기필정입니다. 등기 완료 정명서예요. 답입니다. 요 등기필정보의 옛날 이름이 등기필정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옛날 이름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리로 다시 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종. 요 시작. 종법. 이거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이는 전산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등기부는 종이로 되어 있거든. 그때는 이래 불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전산화됐거든. 요래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남자분들,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위에 거를 보겠어요. 남자들이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쓸 때 병력관계를 씁니다. 그러면 병력필 이러면 군복무를 뭐다? 맞춰요. 그러면 시작. 등기필. 그럼 등기를 뭐다? 맞춰요. 그럼 등기를 마친 증명서가 등기필 정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 읽으세요. 시작. 등기 완료 정명서. 그럼 답을 딱 가져갑니다.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하나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요거 펴세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등기가 끝났다면 이거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제 말을 잠깐만 열어보세요. 점을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지. 그게 졸업장이지. 졸업장. 중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지. 그게 졸업장이지. 그럼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A대학 졸업했어요. 졸업장 받았어. B대학을 또 갔는 거라. 그럼 A대학 졸업장 있다고 B대학 졸업장 안 준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등기할 때마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요리 오세요. 요게 등기다 등기 아니다? 등기. 그럼 등기할 때마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이제 답입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뭐다? 등기. 무슨 등기일 때만 만든다? 새로운. 요게 시작. 보조, 설정, 이죠. 이거는 새로운 등기 1단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죠?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거든. 새 집을 지어서.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 모르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지.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은 갑에게 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안 준다? 준다. 이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거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보세요.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을에게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라면 갑은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 뭐다? 권리자.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입니까? 이전.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받았지. 그럼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걸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니까 요걸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다? 을. 그럼 을에게는 새로운 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제출은 누가 했다?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권리자.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지. 맞죠? 네. 그럼 을은 병한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병한테 매매하면 을은 무슨 자가 됩니까? 의무자. 병은 무슨 자? 권리.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거든. 의무자니까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되는 거라. 하면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다? 병. 그럼 병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요 안 줘요? 줘.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병. 그럼 병은 또 정한테 매매할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병은 의무자니까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정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가면 정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한다. 지금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제출은 누가 했다? 의무자. 교부는 누구에게 했다? 권리자. 이해됩니까? 빨리 이해된다고 그러세요. 제출은 누가 했다? 의무자.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권리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리로 오세요. 요까지 딱 공부되면 이제 하산해야 되거든. 요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항상 요 세 개를 꼭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이런 건 전부 다 안 만듭니다. 요거만 딱 만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지우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래 써놓고 공부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고 공부하겠어요.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당사자입니다.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답입니다. 공동 신청입니다.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하면 시작. 공동. 어느 일방이 하면 뭐다? 단독. 앞에서 배웠거든. 그럼 요 일방은 의무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한다? 권리자. 잘해야 됩니다. 권리자 혼자 하면 뭐고? 단독. 권리자 혼자 하면 뭐다?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 안 해줘도 돼. 아니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할 때 저도 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거든. 그 왜 그래야 되느냐 할 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냥 지내가라. 이거거든. 맞다?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지내가라. 우리 그냥 듣고만 있을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근데 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 그래서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확인을 잘 하거든. 그래, 이제 제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이 연말 이런 데 보면은 막년에, 뭐 송년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가거든. 그럼 그 식순을 봐. 식순을 이래 보면은 탁 보면, 아, 이거는 잘 됐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게 딱 와. 그럼 사회자가 진행하는 거를 보면, 아, 저놈의 자식, 저 왜 저래 하노? 저거 내한테 물어보고 하시네. 이런 말을 속으로 혼자 내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 나는 절차법 선생이니까 순서와 절차를 아주 중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 우리 350명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거든. 초등학교, 시골에는 초등학교 애가 그대로 중학교, 면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9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읍내로 나가는 거지. 맞죠? 그럼 그 친구들이 결혼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결혼식 하면 사회자가 별도로 잘 없대요. 이벤트 회사가 와서 하대요. 그 결혼식입니까? 애들 장난치는 겁니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는 안 맞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 그러는갑다, 이렇게 넘겨야지. 요즘에 결혼식 때 가보니까 이벤트 회사가 와서 하는데 그 난리고 설불이 돼 보니까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난리구슬 부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맞지.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수용을 해야지. 옛날에는 전부 다 사회라는 건 시골 친구들의 사회를 보는 거예요. 맞다? 시골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350명, 남자를 빼면 얼마 됩니까? 한 175명입니까? 그 175명 중에 170명 사이는 제가 다 본 거예요. 뻥 조금 치가. 오케이. 그래, 그렇게 했어요. 이 절차거든, 절차. 이 절차를 아주 중시 여기는 게라. 그러니까 한 번 흐름만 탁 파악하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성격이 있잖아요.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가, 상관들은 저를 엄청 좋아하지. 왜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알아서 절차를 탁탁탁 해가지고 탁탁 모든 게 빈틈없이 해놓으니까 대장은, 회장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보통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40살이 된다면 저는 35살에 사무총장을 했어요. 남들보다 5년을 더 빨리 했어요. 모임에. 왜냐? 절차법 선생이니까 저한테 맡겨라. 그래서 선배들한테, 윗상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매끄럽게 진행을 하거든. 그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매끄럽게 진행하거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를 오래 잡았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도 떨린다, 안 떨린다? 그거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진행하거든.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자, 여러보세요. 공부를 또 할 때 요래합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지. 맞다? 맞지. 그럼 답은 이겁니다.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면 공동이라. 어느 한쪽이 하면 단독이라. 이 한쪽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지. 그럼 이리로 오세요. 등기필정보 제출은 누가 합니까? 의무자. 그럼 의무자가 한다는 거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시험.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과학은 예외만 딱 갖고 가면 되거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럼 좋다. 단독 신청을 6개만 딱 해놓고 공부할게요. 단독 신청을 6개나 공부해놓고 해볼게요. 단독 신청만 외워버리면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수월합니다. 그럼 자, 요리라 보세요. 소유권 보존이죠.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두 번째입니다. 상속 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세 번째 이야기 봅시다.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 위한다, 갑골 위한다, 표시.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아까 멸실이죠. 부동산이 없어지는 게 뭐고? 멸실. 표제부다, 갑골부다? 표시. 그럼 여기 이제 해봅시다.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거든. 그럼 성명이 달라지는 거는 계약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판결서를 들고 들어갔어.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딱 정리합니다.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필정보는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예외. 그럼 그 예외 2개만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하나는 나중에 배우겠어요. 성소한 등기 무선자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그런데 있잖아요.
글자를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근데 답은 나와 있잖아요. 무슨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무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의무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요리라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요리 봅니다. 제가 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다시 할게요. 요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러면 갑은 소유권 모르는 게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사. 매수인 등기 무슨 자? 권리. 됐죠? 그럼 갑하고랑 매매를 하는데 보세요.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은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러면 너 죽을래? 안 죽을래? 해요? 안 해요? 해. 그럼 목소리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 멱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 패면 안 됩니다. 그럼 폭행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야구방망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가면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법원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잘 때 법 앞에 가서는 있잖아요. 어설프게 했다는 큰일 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법원. 무서운 거예요. 그거 잔인한 거예요. 걸면 다 걸리는 겁니다. 걸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예 막 더러우니까 그냥 안 가면 됩니다. 법 앞에는 안 가면 돼요. 그래서 경찰서는 안 가면 되고 재판 법원 있죠? 안 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면 골치 아픕니다. 법은 절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자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통과. 그러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일할 때 을은 갑을 쭉 패고 싶어도 못 패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푸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은 매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지. 됐죠? 네. 그러면 매매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은 영수증도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걸면 을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답만 합시다. 이 사람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니까 등기필정보 제출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지. 의무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이제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라.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보세요. 을은 매매 대금 주었거든. 근데 등기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건 없지. 없는데 100만 명 중에 또 한 놈이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근데 등기는 안 가져가는 거라. 자,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보세요. 병하고 을하고는 병이 채권자입니다. 을은 채무자입니다.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병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로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들 가압류라는 말은 들으는 봤죠? 이겁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가압류예요.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을은 있잖아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이랍니다.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아,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그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채무자가 똑똑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집을 사거든 10억이라. 1억이 부족해. 그럼 친구한테 가서 1억을 빌려왔어.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아니 우리 남편이 금방 나가더만 돈 1억을 빌려왔어요. 남편 능력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아내한테 칭찬받는다 뜯긴다? 칭찬받아.
그런데 친구한테 1억 빌려줬어. 빌려줘서 아내한테 뜯긴다. 칭찬받는다. 뜯깁니다. 오케이? 네, 그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돈 받을 때까지 발 못 뻗고 자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은행에 돈 먼저 빌려가면 임자다, 임자이다. 임자. 먼저 빌려가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하고 수업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가 월등히 똑똑합니다. 나무 호수무늬에 빌려 쓰는 거 제주다, 제주 아니다. 제주. 빌려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럼 요 사람 채무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어른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근데 등기는 안 가져와. 왜? 을이 만약에 등기를 가지고 오면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지. 그럼 병이 가압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을은 이사 들어가서 살면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갑의 입장을 봅시다. 갑은 매매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이래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러면 이제 갑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받아가라고. 갑 역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거면 이제 갑이 이긴다 이 말. 그게 이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이때 갑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자, 소유권 모르는 게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내 손에 등기필 정보가 있고 내가 의무자니까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따라서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고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하는 예외 두 개가 있는 거라. 그럼 그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요거는 적지는 마세요.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를 하거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가등기를 배울 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자, 이리 오세요. 결론을 지을게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어드와이더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요때 답입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이니까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에서는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다른 등기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 시작, 보존, 시작, 설정, 뭐다? 이전. 요거만 다 외우면 돼. 그럼 여기에도 예외 있어요. 예외 있는데 그걸 지금 손대면 헷갈려서 안 되거든. 오늘은 조금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에 가보겠어요. 제가 봅니다. 그럼 이제 271페이지를 갑니다. 그게 첫째 줄에 나왔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를 말한다. 요래 하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2페이지에 가면은 인감증명서가 나와요. 인감증명인데 요거는 한 개만 딱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 개만 이해하는데 오늘 이걸 이해가 안 되면 6개월 동안 헤매거든. 그러니까 오늘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갈로 열고 이번에 제출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자, 이래로 잠깐만 하고서 제 손을 보세요. 처음에 딱 어떻게 출발하느냐 할 때 인감증명서를 왜 제출하느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증명.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증명서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힌트를 딱 잡을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죠? 모든 서류에는, 그 서류니까 섬이다. 모든 서류에는 맨 마지막에 목희수 인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 인이 사인 아니면 도장이거든. 등기에서는 사인은 없어. 전부 다 도장이라. 그럼 여기에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동의서, 성낙서, 협의서, 확인서. 이런 오죠?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서. 뭐다? 서. 전부 다 동의서, 성낙서, 협의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인감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아니. 안 해도 돼. 그래, 이해되잖아요. 이해만 해보세요. 모든 서류의 맨 마지막에 서명날인 해야 해요. 해. 그럼 서명날인은 모든 서류입니다. 서류라는 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 확인서를 작성했다. 협의서를 작성했다. 동의서를 작성했다. 성낙서를 작성했다. 그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서명날인 했다는 소리라. 맞지? 그 뭐 서명날인 했으니까 인감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 그럼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책에 잠깐 가볼까요? 272페이지에 일단 동그라미 1, 갈로 열고 2번에 제출하는 경우 있죠.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을 묶으세요. 그래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거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만 잡고 가면 됩니다. 4번에 일어났죠. 하필 특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밑으로 긋습니다. 확인서. 첨부하여 이래 나오죠. 그 밑에 5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분필 등기 신청서에 따라 권리자의 밑으로 긋습니다. 확인서. 그럼 오른쪽으로 갔어요. 6번입니다. 협의 분할은 상속재산 관리에 자 밑으로 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성낙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 일어나죠. 자, 적었습니다. 동의서, 성낙서 써줬잖아요. 그럼 그 써준 사람 인감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감으로 잡는 거예요. 설명은 기본서가 오면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1번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다시 갔어요.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고갈이 딱 줄 거였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고갈이 딱 줄 거였어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에서 자, 요리를 해보세요. 자, 글자를 제가 해볼게요. 자, 요리 글자를 봅니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요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위에 글자하고 아래 글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걸 여기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요 있잖아. 그럼 요까지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소유자라는 말이에요. 요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등기 명의인이지. 맞죠? 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자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가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여기를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의무. 그러면 저 위에서 말하는 등기 의무자는 소유자가 의무자이든 소유자 아닌 자가 의무자이든 전 의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소유자일 때만 말하는 것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자, 그럼 칠판은 제 손을 봅니다. 남자. 집에서 장남인 남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해봅시다. 여자. 집에서 장녀인 여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답을 딱 가져갑니다.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도 아니다? 오. 모든 의무자는 제출을 다 해야 돼. 등기필 정보는. 인감은 소유자가 의무자였을 때에만 제출하는 거라.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리 해보세요. 자,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쪽에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무슨 자? 권리자. 요게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 지금 갑이잖아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에 갈 때 갑은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맞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뭐시게 된다? 말소. 지금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소유자 누굽니까? 을. 그럼 이거 말소하자. 이쪽이 무슨자고? 의무자.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다? 을. 말소의 의무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된다? 해야지. 해야 돼. 자, 그럼 요거는 소유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갑, 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전세. 자, 그럼 저 정리할게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무슨 자? 의무자. 맞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인감 제출해야 된다. 해야지. 그럼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소유자는 누구다? 갑. 소유자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소유자는 안 변하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자, 이게 이제 말소라는 거야. 말소. 말소라면 이거 지우는 거지. 이쪽이 무슨 자고? 의무자. 맞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을은 의무자는 맞지. 그러나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말소할 때는 의무자는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리로 다시 오세요. 요게 이해가 된다면, 자, 이리 오세요. 그럽니다. 다시 합시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이제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을입니다. 을이 병한테 전세를 이전할 수 뭐다? 있지. 전세를 이전하잖아. 이전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일의 뭐다? 누구한테 이전이 된다? 병. 그럼 요 이전할 때 을은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지. 잘해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전세권 이전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지. 그럼 을은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이걸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하면 이거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이전에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병.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요 글자를 딱 봅시다. 요거는 전세권 설정이죠. 인감 제출해야 하네요. 해. 요거는 전세권 말소죠. 인감 제출해야 하네요. 안 하지. 요거는 전세권 이전이지. 아까 이전할 때 인감 제출한다, 안 하지. 이전 말소지. 제출한다, 안 하지. 그럼 요 라인만 한다, 이 말. 요 라인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를 민법을 조금만 배우면 이제 하나만 해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제발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무슨 건의 전세입니까? 소유권의 전세. 맞죠? 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저당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무슨 건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무슨 건의 가압류입니까? 소유권의 가압류.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 사람 무슨 권자? 전세.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지.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전세권을 이전할 수 뭐다? 있지. 이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전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인감 제출한다, 안 하죠. 그럼 여기 저당도 똑같잖아요. 저당도 이전할 수 있고, 저당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고, 저당에 질권이 들어올 수 있거든. 전부 다 갑을이다, 을뱅이다, 을병.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도 뭐다? 있지. 그럼 갑을이다, 을뱅이다, 을병. 인감 제출한다, 안 합니다. 그럼 칠판을 잠가보세요. 요단이 1번입니다. 요란은 2번입니다. 요란은 3번입니다. 요란은 4번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인감을 제출해야 하네요. 해. 여기서는 해야 하네요.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3번만 찾아냈어요. 1번, 3번만 찾아냈어요. 이거는 나중에 되면 인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은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은 몇 번? 1번. 전세권의 저당은 몇 번? 3번.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정답입니다. 지상권 이전은 몇 번? 3번. 지상권의 지역권은 몇 번? 3번. 지상권의 임대차는 몇 번? 3번.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감은 여기에서만 제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민법을 조금 배워봐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는데, 아니, 전세권의 저당, 이거는 만약에 모른다 이러면, 이거는 민법에서 배워봐야 돼요. 그냥,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1번에 전세가 있는데, 전세금이 1억입니다. 이거 이해됩니다. 요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전세권에 무슨 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꼬리딱 하면 됩니다. 통과. 됐어. 그래서 한만 딱 해볼게요. 자, 한만 해볼까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타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O.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하나 딱 이제 됐죠? 자, 요거 하고 이제 쉬겠어요. 자, 보세요. 가 어립니다. 1억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갑은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근데 전세금이 2억으로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무자는 갑이다, 어리다? 갑이 의무자지.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자, 여러분들 요리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리하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되다. 답입니다. 답은 다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전세 기간을 연장하든, 오케이? 많아지는 거는 의무자, 권리자가 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작아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많아지는 거와 작아지는 거는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럼 이건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요란이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인감 제출해야지.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등기필정보 제출해야지. 요리됐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인감 제출해야지.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등기필정보 제출해야지. 그럼 요란이거든.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감은 제출하지 않지. 등기필정보는 제출해야지. 등기필정보는 모든 의무자는 제출을 다 해야 돼. 모든 의무자는 제출을 다 해야 돼. 맞죠? 네. 요거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우와, 매끄럽게 지내갔습니다. 통과. 되죠? 그래서 책을 자꾸 읽으면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